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작년 1개년 기출지문 형법 강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0페이지 펼쳐주세요. 자, 이제 강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3번. 자, 낮에 엄청난 꾸중을 받은 A는 분풀이로 B와 함께 가다가 길 가는 사람을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행인을 살해했다. 자, 행인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 C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B와 함께 A의 아버지죠? A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A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살인죄를 범하려고 했다가 존속살해 중한죄가 저질러졌어요. 15조 1항에 따라서 중한죄로 벌하지 말고 경한죄로 처벌해라. 그래서 보통살인죄가 되는 거고요. 자, B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 아버지 존속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보통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겠네요. 네,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대요. 자, 7세 3세죠. 7세 3세 어린이를 죽였대. 이럴 때는 뭐가 됩니까? 위계살인죄가 아니고 그냥 보통살인죄가 되겠죠. 뒤에 앞에 말을 빼야 돼요. 그냥 보통살인죄가 된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담 형태는 이제 간접정범이 되겠죠. 간접정범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요거를 변형해서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 이해할 능력이 있는 17세, 23세였다 그러면은 스스로 알고 자살한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자살권역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7세, 3세 어린 자식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 능력 없는 7세, 3세를 죽였습니다. 이럴 때 자살교사죄 아니죠?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자, 다음 요거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 때 했던 건데 그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명 이상이 공동하여 그러면 원래 형법 총칙에선 공동전범이에요. 그래서 공모와 공동실행 두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현장성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폭처법에서 특별법인 폭처법에서 말하는 공동이라는 의미는 이거는 이제 공모와 공동실행 플러스 현장성까지 필요해요. 시간, 장소, 협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운 합동범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공모와 공동실행과 현장성까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모가 있어야겠지 당연히 하는 것도 아니다. 틀렸습니다. 자, 4세 위계살인죄가 아니고 보통살인죄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혼인의 자가 자기 생모인 것을 알면서 그녀를 살해하였다. 자, 생모는 언제나 존속이죠. 그래서 인지를 했건 말했건 언제나 존속이라서 존속살인죄 성립을 한다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자, 위계 위력으로 존속의 승낙을 받고 살해하였다. 그럼 이제 범죄의 성립은 위계 살인죄가 성립을 하는 거고 처벌은 어떻게 해요? 처벌은 250조에 따른다 그랬으니까 250조가 두 개가 있죠. 1항은 보통살인죄, 2항은 존속살해죄가 있잖아요. 존속살해죄. 그래서 존속의 승낙을 받고 죽게 했으니까 처벌은 존속살해죄에 따라 처벌한다 해야 됩니다. 성립은 위계살인죄, 처벌은 존속살해죄 이렇게 됩니다. 자, 11번. 사임을 제한하는 정도 가지고는 협박이라 볼 수 없죠. 틀렸고요. 12번. 한번 만나자 하는 정도 가지고는 그 협박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자, 12번은 정의사항이에요. 정의사항. 그래서 뒷부분에다가 그 협박죄에 해당은 된다. 이 문구를 써 넣으시고 정의사항이거든요. 써 넣으시고 틀렸다 하면 돼요. 자, 이것도 정의사항입니다. 간통죄로 이제 고소하겠다 협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뒤에 협박죄 협박에 해당된다 이런 말 써 넣으시고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의사항은 제가 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 다음 카페에다 올려놨거든요. 자, 12, 13번은 정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15번. 미국인이 프랑스를 약취하였다. 그래서 이제 약취인죄는 세계주의가 적용되죠. 그래서 우리 형법에 적용될 수 있다가 됩니다. 적용할 수 있다 해야 되니까. 주의할 게 뭐예요? 약취 예비나 음모에 불과한 경우라면은 우리 형법에 적용될 수가 없죠. 그거까지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자, 회식 장소에서 싫다는데 헤드락을 막 걸었어요.
이런 정도는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죠. 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싫다는데 하면. 자, 20번. 자, 유사강간죄는 그 구강 항문 신체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신체를 넣을 때 시작도 맞죠? 맞는데 그 넣는 행위를 할 때 착수가 있는 게 아니고 유사강간이죠. 강제로 폭행 협박을 할 때 실행 착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사간음 행위를 할 때 손가락을 넣을 때 이때는 기수시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폭행 협박할 때가 착수시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간죄인데 블랙아웃이라면 중간간죄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패싱아웃 상태가 있고요. 패싱아웃은 기절한 거예요. 기절. 블랙아웃이 있죠? 깜깜해 기억이 안 나 이거예요. 이건 필름이 끊겼다 이겁니다. 필름 끊긴 거. 행위 당시에는 멀쩡했지만 나중에 필름만 끊긴 거예요. 그 다음에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 없는 거 이렇게. 그럼 중간간 대상이 되는 거는 이거 안 되고 두 개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아웃 정도 갖고는 중간간 기차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자,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도 그 중간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형법에 그 간음치상죄라는 죄는 없어요. 강간치상죄가 있지. 간음치상죄라는 죄는 없단 말이에요. 없어 어떡합니까? 위력에 의한 간음죄하고 과실치상죄를 따로 떼서 죄를 두 개로 분리해서 상상적 병합범으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자, 다음 27번. 자, 캠코더로 이제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준비 행위에 불과하죠? 실행 착수가 없습니다. 예비 음모예요. 예비 음모에 불과하고요. 언제 착수했습니까? 치마 밑이나 화장실 칸 밑으로 카메라 쓱 넣을 때 촬영죄 착수가 인정되고 착각 찍으면 그때 이제 기소가 되겠죠. 이렇게입니다. 자, 28번. 자, 보니까 저장돼 있고 이게 영상 정보가 입력되었을 뿐. 자, 영상 정보 입력됐다는 게 찰칵 찍었다는 거예요. 찰칵 찍었는데 저장이 되지 않았다 이거죠. 저장될 필요 없습니다. 찰칵 찍어서 입력이 되었으면은 기소가 되었다 해야 되죠. 기소가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헌법재판소 그 위헌 결정이 난 사례인데 주거침해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이거 성폭력법에 있는 주거침해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이제 위헌 결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 성폭력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성폭력법에 따라서 가중처벌된다 그럼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죄가 되는 건 아니고 처벌이 되긴 돼요. 성폭력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안 되는 거지. 이걸 한 경우에는 형법상 일반 형법에 의해서 주거침입죄, 강제추행죄 따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이 되기는 됩니다. 아시겠죠? 위헌 결정 받은 것은 성폭력법이 위헌 받은 거예요. 그거 잘 구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자,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위헌을 받은 거지 주거침입 강간죄라던가 주거침입 유사강간죄 같은 것들은 위헌 결정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도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주의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30번을 수정을 해줘야 돼. 이 문제가 출제가 될 때만 해도 맞는 질문이었는데 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나서 이게 위헌 결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30번 지문에서는 이제 앞으로 또 나오게 된다면 얘는 이제 위헌 결정 받았으니까 얘는 이렇게 삭제해 줘야겠죠? 이렇게 삭제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삭제해 줘야 되고 이게 위헌 결정 있기 전에 옛날 판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험에 출제가 될 때에는 얘가 위헌 받았으니까 얘를 삭제하고 나올 겁니다. 얘를 삭제하고 성폭력법상의 주거침입 강간죄 등은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신분범이다. 요거 삭제해 주세요. 그래서 위헌 나왔으면 삭제해 주시고 이렇게 나오면은 삭제하고 나오면은 이제 맞는 지문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됐죠? 자, 나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노련장에서 이제 군무원 20살 여자를 자기 무릎에 앉혔거든요. 무릎에 앉힌 거는 이제 허락을 받아서 했어요. 제가 안 됩니다. 근데 정도가 너무 지나치게 입을 맞추는 건 제가 된다고 봤죠. 그래서 자, 무릎에 앉힌 게 강제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를 넘어가는 입을 맞추는 것까지 강제성이 없는 것이 되는 건 아니다. 강제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없는 것이 아니다. XX는 오라는 뜻이죠? 강제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릎에 앉힌 것은 허락을 받고 강제성이 없었지만 추가적인 입을 맞추는 것까지 허락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을 맞추는 것은 강제성이 있었다. 죄가 된다. 그 소리예요. 추행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명예훼손죄. 자, 적시되는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 허위 인식이 없으면 제1항이 성립할 수 있다죠. 그래서 주의할 게 1항인지 2항인지를 잘 속입니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식은 진실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허위였다. 그러면 적은 범죄 인식, 큰 범죄 결과 15조 1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거운 죄로 벌하지 마라. 진실 적시로 처벌되는 거예요. 그래서 307조 제1항의 구성유고 해당성 인정되고 위법성도 있고 책임도 있으면 제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립한다, 할 수 있다 그래야 돼. 다만 이제 여기서 추가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공익을 위해서 만약에 한 경우라면 공익성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책임 평가하지 않겠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건데 그때 이제 이 진실 허위에 관한 착오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상당성 인정된다면 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공익성이 있다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제가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책임 추궁받으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는 것은 뭐야? 질문 대답으로 하는 거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그랬죠.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입니다. 자, 그 당선자 사건입니다.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왔는지 몰라. 자, 이혼했다는 것은 그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죠. 자, 근데 이제 여기 가만 보면 자, 이혼했다고 하는 발언은 갑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틀렸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이혼했는지 말았는지는 사실의 적시 아닙니까? 왜 틀린 겁니까? 이렇게 답을 한다고 질문합니다. 앞에 수식어를 봐야 돼. 수식어를. 그래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맞아요. 입증할 수 있으니까.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가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 사실 적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장이 길다고. 그래서 맨 뒤에만 보고 사실의 적시가 맞는데 왜 틀립니까? 그러면 안 되고 앞에 수식어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주시면 되고. 자, 36번 이제 두 번 출제가 됐는데요. 이거는 여기가 포인트, 여기가. 징계 절차 회부. 징계가 이제 확정되지가 않았단 말이야, 아직.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징계가 확정이 되었다면은 불법을 저지른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리는 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 맞아요.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징계 절차 회부가 되었을 뿐이지 징계 절차가 확정된 건 아니니까 징계를 받을지 아닐지 적법인지 불법인지 아직 판단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불법이라고 판단도 안 됐는데 그거를 널리 막 퍼뜨리는 거는 공익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잘 잡아야겠습니다. 키워드 잡아줬죠. 자, 그 다음. 자, 친척한테 말한 거, 친한 사람한테 말한 거는 공연성이 없어요. 근데 큰 소리로 말을 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연성 인정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말했다 이런 문구를 주는데 그냥 그런 말 빼버리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대체한 거예요. 딴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고연성이 있다 이렇게 바탕 팔립니다. 자, 38번. 자,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고연성이 부정이 되는 게 원칙이다. 특별한 성이 존재할 때만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갑이 을한테
A에 관한 험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되겠죠, 원칙은?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갑이랑 친한 사람이라던가 그럴 땐 전파 가능성이 없다 본단 말이에요. 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경우라던가. 언제? 이 사람은 김순경, 이 사람은 이순경. 자, 순경끼리 어떤 그 피의자가는 사실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알려준 거지. 이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수사를 위해 알려준 거니까. 이땐 전파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없다.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 순경이라 같은 직무상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뭐 전파 가능성이 있다 볼 여지가 있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있을 수도 있겠지, 예외적으로. 근데 그런 특별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고연성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써 있죠. 이렇게. 자, 모욕죄입니다. 자, 이런 친일파 앞잡이 새끼 모욕죄 성립합니다. 구민호텔역 수지 사건 모욕죄가 성립하죠. 정당이 아닙니다. 제가 성립하고요. 자, 똥꼬다리도 모욕죄 성립하죠. 성립하는데 맨 뒤에 갔더니 명예훼손죄는 아니지. 사실의 적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욕죄에 해당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틀렸습니다. 자, 43번. 예, 공황장애. 이건 제가 안 된다 봤고요. 자, 비언어적인 수단으로도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걸 갖고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립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아까 이제 이 비언어적인 경우에도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 사건은 이제 걔 얼굴 그림을 통해서 이제 모욕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이제 그 어떤 명예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고 다소 이제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다소 무례한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모욕이 될 만한 표현이 아니었다. 이렇게 봤던 말입니다. 자, 잘 기억하게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야비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한테 그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다수를 위해서, 단톡방에 여러 명을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명한테 말했기 때문에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봤죠. 자, 표현이 아니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어서 무죄가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야비한 사람 문자 메시지. 자, 근데 기레기라고 말한 것도 제가 되지 않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 핫 이슈란에 그 인터넷 댓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이 볼 수 있게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은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구성 요건, 해당성은 인정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지만 정당 행위가 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죠. 그래서 무죄가 됐습니다. 둘 다 무죄인데 얘는 구성 요건 해당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됐고 얘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된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만약에 명예훼손죄라면 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됐겠지만 모욕죄는 310조가 적용되지 않죠. 310조는 어디에? 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모욕죄는 위법성이 조각될 때 20조 형법 총칙 정당 행위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됐다고 말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요. 기레기. 그래서 해당하지만 구성력 해당성 인정되지만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맞죠? 자, 철면피 같은 것도 이제 무죄가 됐는데 사회상 그러니까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됐다. 비판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여러 명한테 알렸으니까 공익을 위해서 알렸으니까 위법성이 조각된다. 형법 20조에 따라서 위법성 조각 무죄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자식을 방패로 쓰냐, 이렇게 말 또 제가 되지 않았는데, 홈페이지다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모욕적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된다 해놓고,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죄가 되는 경우도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무죄인지, 위법성이 없어 무죄인지 잘 파악해줘야 됩니다.
자, 업무방해죄 들어갑니다. 자, 이제 52번, 53번이 같은 말인데, 그다음 이제 52번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볼게요. 자, 의료법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개설 운영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죠. 업무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니다, 맞죠? 근데 그 안에서 하는 정식 의료원의 진찰은 자격 있는 사람의 진찰이기 때문에 이건 보호받는단 말이에요.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의료인 아닌 자의 병원 개설 운영은 보호받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하는 의사는 적법한 진료였다면 그건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두 개 구별해야 됩니다. 아니다, 틀렸죠? 이렇게. 자, 55번 교장 선생님이 회의하다가 막 좀 성질 냈어요. 아, 왜 그럽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좀 화를 냈는데 이거 갖고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이거. 자, 57번. 자, 일부와 당합이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할 수 있지만 입찰 가치가 없으면 성립하지 맞죠? 그래서 이제 자, 일부와 당합이 있는 경우에는 나눠서 봐야 되겠죠? 전체 공정 침해를 침해할 위험이 있었다면은 제가 되고 침해할 위험이 없으면 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개 다 가능해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입찰 자체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 방치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입찰 자체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추첨으로 뽑은 경우 또는 수의 계약으로 계약을 했던 경우, 그건 입찰이 없었던 사건들이죠. 이럴 때는 이제 업무 경미입찰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자, 비밀침해죄.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특수매체 기록으로 이제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소가 된 범죄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거든요. 그럼 이제 전자기록에 비밀이 담겨 있을 건데 이메일의 내용이 있겠죠. 이것도 이제 보호를 받아요. 이메일 내용도 비밀로 보호가 됩니다. 다만 이제 이메일의 내용이 아니고 거기 접속하는 수단이 아이디와 비밀번호잖아요. 요 수단도 보호받아요. 수단도 보호됩니다. 할 수 있다, 보호된다 해야 돼. 자, 보호는 되는데 얘가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비밀 장치로 가려뒀으면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봉함이나 비밀 장치로 남이 보지 못하게 가려뒀으면 보호를 받을 텐데 비밀 장치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탐지에도 보호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에요. 자, 주거침입죄. 자, 주거침입죄에서 이제 죄가 되는지가 그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출입 방법에 따라 결정되죠. 그래서 통상적 출입 방법이다. 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60번도 통상적 출입이다. 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입니다. 통상적 출입 방법이다. 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통상적 출입 방법이다. 제가 아니다.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여기 침입은 보호의 관계에서 행위, 객관적 행위 자체가 통상적인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주관적 의사 갖고는 제가 되는지 마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은 제가 판단할 수 없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8번 사실상표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근데 꼭 전부가 들어가야만 되는 건 아니고 일부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평온을 침해하게 된다면 기소가 될 수 있죠. 꼭 전부가 들어가면 되는 건 아닙니다. 틀렸고요. 자, 제한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한죄에서 이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정하여 그 건네받은 다음에 가져갔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청약절도죠. 청약절도. 그래서 갑이 마치 주인으로부터 이제 피해자 A가 있고 갑이 있을 때 A가 갑한테 맡겨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귀금속을 맡겨둔 경우, 구경하러 맡겨둔 경우, 차를 잠시 맡겨둔 경우 구경하라고, 그 다음에 축의금을 전달하러 맡겨둔 경우, 자, 이럴 때는 여전히 피해자 소유, 피해자 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들고 튀면은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맡겨둔 게 아니라 가지라고 줬으면, 가지라고 줬으면, 점유를 넘겼으면,
가지라고 줬으면 그럼 사기죄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근데 가지라고 준 게 아니니까 아직은 갑의 점유가 아니고 피해자. 금은방 중에 피해자죠. 이 사람의 점유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피고의 점유로 넘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고이 아니고 피해자 소유, 피해자 점유이기 때문에 절도가 된다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자, 불법 영득의사에서 그 영득의 의사라는 거는 물건 자체를 가질 생각도 되지만 물건 말고 가치만 뺐을 목적도 영득 의사가 되기에 충분하죠. 족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본권을 영구적 보유의사에서 틀렸죠. 영구적도 되지만 일시적 보유의사도 영득 의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영구적이 필요하다. 틀린 거네요. 두 분 틀렸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휴대전화 받아가지고 전화를 가질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통화를 해가지고 전화의 가치만 빼먹을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영구적으로 가질 생각도 아니야. 잠깐 사용하고 한두 시간 잠깐 사용하고 아무 데나 버려뒀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고요. 자, 일반론, 사실관계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자, 매칭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72번. 자, 여기 이제 이번에 작년 변호사 시험 기출인데, 요거 조금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자, 손가방을 낚아채서 이제 그 5m 끌려간 사안이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강도 치상죄가 인정된 사건이죠. 자, 근데 이제 특경법 같은 경우는 경제범죄를 처벌하거든요. 경제사범. 경제사범을 처벌하는데, 이제 재산죄 중에서 절도, 강도, 탈취죄, 사기, 공갈, 편취죄, 횡령, 배임, 배신죄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경제사범 그러면 절도, 강도를 뺀 나머지 사기, 공갈, 횡령, 배임을 경제사범이라 합니다. 그래서 절도나 강도에 대해서는 이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 해줘야 돼. 남겨 있어야 됩니다. 이건. 자, 73번. 자, 갑이 자기 명의 등록된 자동차를 그럼 자기 명의 등록된 자동차는 원래 자기 거겠죠? 근데 A에게 증여하면서 소유자가 A가 됐어요. 그러면 명의자와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명의 신탁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소유자이자 신탁자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명의 대여자,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명의 대여자. 얘는 이제 남의 이름을 빌린 명의 차용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신탁자, 수탁자 내부적으로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니까 갑이 A, 타인 소유물을 훔쳐왔을 때 임의로 훔쳐오게 되면 절도죄가 되겠죠. 그죠? 됩니다. 자, 야주절은 야간에 재물을 절취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야간에 주거침입이 있어야 됩니다. 야간에 주거침입이 바로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야간에 주거침입했을 때 한해서 야주절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주간에 주거침입하고 나서 야간에 훔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훔쳤다고 해서 무조건 제가 성립한다. 그럼 틀린 겁니다. 자, 76번. 자, 성매매할 것처럼 이제 돈을 받은 다음에 이제 폭행해가지고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법이죠, 불법. 성매매에 대한 불법. 자, 불법에 대해서도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다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 절, 강, 사, 공 다 되죠. 불법에 대해서 안 되는 거 뭐 있어요? 횡, 배만 안 되죠. 이렇게입니다. 자, 강도살인죄 조치는 단순 강도, 중강도 다 돼요. 포함됩니다. 그래서 단순 강도, 중강도, 특수 강도가 사람을 죽이면 그냥 강도살인죄가 됩니다. 다 포함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합동절도에서 상인을 가할 때 얘기하는 걸 가리지 않고 틀렸죠? 얘기했을 때 한해서 고의가 있다는 거죠? 얘기했을 때 한해서 뭐가 돼요?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얘기한 경우에 한해서 예견, 인식, 고의가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 강도상해 고의범이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가르장 틀렸습니다. 자, 사회공갈죄 앞에는 뭐 쉽네. 여기도 쉽고. 자, 86번 볼게요. 86번도 쉬운 뭐 서명사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서명 날인하였을 때
자기가 이제 서면 날인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만 인정되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거로 보죠. 사기죄 성립한다 이렇게 봅니다. 틀렸고요. 자, 88번은 이제 최근 판례죠. 선생님 주거에 맞습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주는 걸 받았습니다. 절도가 아니라 뭐예요? 사기죄죠.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습니다. 사기죄가 된다 해야 돼. 이건 뭐 재판 때 했던 건데 벌써 여러 차례 나왔죠, 벌써. 자, 그다음에 사기죄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사기죄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다 해야 돼. 자, 91번. 자, 피고인이 이제 김항에서 인감증명을 받았습니다. 김항에서 인감증명을 가지러 받은 것은 인감증명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을 해요. 그런 판례가 있죠. 성립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인감증명에 대한 사기죄를 묻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인감증명을 받아서 부동산 이전 등기를 경유했습니다. 등기. 자, 따라서 이 사건은 부동산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가 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인감증명은 가지라고 준 게 맞지만 부동산을 가지라고 처분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있었다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아시겠죠? 다시. 기망하여 인감증명을 받았다. 끝! 그럼 사기가 된다고 푸는 거고 기망하여 인감증명 받아서 등기까지 마쳤다. 그럼 사기가 안 된다고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죠? 자, 비의료인이 개설한 그 의료기관에서 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럼 사기죄가 성립을 하죠. 근데 어떤 판례가 있어요? 비의료인이 아니라 의료인이 개설한 데에서 보험금 받은 사건은 또 사기죄 성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가 비의료인인지 그냥 의료인인지에 따라 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바로 나오잖아. 의료인으로서 한 경우는 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죠? 자, 94번. 자, 사기죄는 처분행위가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가지라고 주는 처분이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 처분할 만한 권능이나 사실상 지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가 통설 판례예요. 지위설. 자, 95번. 허위 채권으로 지급 명령을 신청한 경우는 사기죄 시행착수가 인정되죠. 사기죄 인정됩니다. 자, 근데 이제 뭐로 하면 기한 미도래 채권으로 기한 미도래 채권으로 지급을 신청한 경우는 채권이 진실하니까 사기죄 안 된다. 또 이런 판례가 있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PC방에서 2만 원 인출해라 이제 부탁을 했는데 권한을 넘어서 5만 원 인출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5만 원 중에서 2만 원 허락을 받았지만 차액 3만 원 상당의 60% 비율에 관해서 허락이 없었죠. 90%의 비율을 이익으로 잡기 때문에 이익에 관한 컴사가 성립한다 이렇게 봤던 판례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5만 원 전부에 관한 컴사가 된다. 그럼 틀린 거죠. 차액 비율만 컴사가 된다 해야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카드 범죄. 카드 발급 시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급받을 때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발급받은 건 죄가 안 돼. 그죠? 근데 능력이 없게 됐음에도 사용했잖아요. 사용한 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기죄가 됩니다. 그죠? 자, 다음에 2번. 자, 절취에 강취한 카드는 탈취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사용할 때 허락받지 않고 사용한 거죠. 그래서 카드 강도죄와 불법 사용이 실적경합 범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또 성립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기가 틀렸네. 성립하지 않지만 틀린 거예요. 그죠? 별도 성립한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편취에 갈취한 카드는 허락받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포괄죄가 되죠. 포괄일죄. 그래서 절취에 강취한 카드 사용은 실적경합범, 편취에 갈취한 카드 사용은 포괄일죄 이렇게 됩니다. 자, 갈취한 카드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성립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02번. 자, 타인 명의를 모용한 카드가 있습니다. 자, 그냥 남의 카드가 아니고 남의 카드를 모용해서 내가 발급받은 카드란 말이에요. 이거는 두 개만 판단하면 된다고 그랬죠? 사기죄,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는 2심에서 인정됐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카드 부정사용죄가 가능성이 있지만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으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컴사인지의 절도죄인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현금 자동지급기 현금은 뭐가 돼요? 절도. 그리고 ARS 전화기나 인터넷 대출은 컴사 이렇게 됩니다. 그죠? 틀렸죠? 그래서 ATM기 현금은 절도. ARS 전화기라든가 인터넷 대출은 이거는 컴사. 이렇게 두 개만 잘 구분할 줄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횡령죄입니다. 자, 103번은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이네. 그래서 갑이 저금리 보이스피싱 가입한 후에 을은 자기 통장을 만들어서 갑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지 못하고 주었다. 사기죄 공범이 성립하지 않았네. 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성립을 하는 겁니다. 차근차근 읽어봐 있구나. 그죠? 처음부터 읽어봐 있어. 자, 갑은 전화를 해서 보이스피싱 가입한 후에 실제로 범행하였다. 그래서 이제 얘는 사기죄가 되는 사람이에요. 사기죄가 됐으니까 현금 인출해도 횡령죄는 안 되겠지. 그래, 을은 부탁을 받고 갑이 보이스피싱 범죄하는 걸 모르면서 사기죄 성립하지 않으니까 인출하면 횡령죄가 되겠지. 일단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 A는 갑으로부터 기망을 당해서 을모의 계좌로 돈 입금하였다. 그래서 을은 돈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자 순간적으로 현금 인출 사용하였다. 자, 이때 그 갑에게는 형법상 이거 틀렸네. 이때 갑에게는 범죄단체 활동죄 인정되고 별도 사기죄 인정된다고 그랬죠? 근데 을에게는 사기죄가 안 되니까 횡령이 된다고 그랬죠? 횡령이 된다고 해야 됩니다. X.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갑이랑 을이랑 이제 다르게 봐야 되죠. 갑은 사기가 되니까 횡령이 안 되고 을은 사기가 안 되니까 횡령이 된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틀렸습니다. 자, 104번.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서는 자, 갑이 이 사람이 이제 예금 계좌를 만들어 준 사람이에요. 근데 사기에 이용될 것을 몰랐대. 몰랐대. 자, 몰랐으니까 사기죄 공범이 아니라는 거죠. 갑은 횡령죄가 되겠네요. 횡령죄 되겠네. 근데 횡령죄가 되긴 되는데 그 조직원, 그러니까 범인에 대한 횡령죄가 아니고 횡령죄 되긴 되는데 범인에 대한 횡령죄가 아니고 피해자이죠. 피해자 A. 피해자 A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을에 대한이 틀렸습니다. 자, 이건 뭐 여러 차례 지금 나오고 있는 신문이에요. 벌써 수십 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105번이 최근 전압 판결입니다. 또 재판 때 했던 거 그대로 나왔어요. 자, 차고 송금된 걸 알고 인출을 했습니다. 횡령죄 되겠죠. 근데 자기도 채권이 있기 때문에 상계 정산하고 남은 돈에 대한 반환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건 횡령죄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뭐 5억이 차고 송금된 거를 자기 채권 2억 상계 정산하고 남은 3억을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상계 정산한 부분 반환 거부한 거는 그럴 만한 거 있단 말이죠.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다음 채권 양도도 바뀌었죠. 전압으로. 그래서 채권 양도 통지를 받지 않고 남아있던 돈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요 돈 뭐라고 봐요? 채권 양수인에게 가야 될 돈이 아니고 양도인 자기 소유 돈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 돈을 썼다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바뀌었던 사건입니다. 바뀐 지 꽤 됐죠, 그것도. 자, 범죄 수익은 불법이죠. 불법에 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X. 자,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중에 근로자가 기여할 부분이 자, 이거 근로자를 위해 부어놓 있다고 그랬죠? 이거 남의 돈입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된다. 뭐 잠깐 설명하면 이제 A 회사가 있고 이제 B 근로자가 있으면 이제 연금을 매월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근로자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면 그중에 뭐 10%를 뗀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이제 10% 떼서 30만 원을 근로자가 부담하고 회사가 또 30을 또 부담합니다. 그래서 60만 원 연금을 매달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 근로자한테 300만 원 월급 갈증해서 10% 떼가지고 회사가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 연금 내야 될 돈이니까. 그죠? 이 돈의 소유자는 B가 소유자란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회사가 마음대로 써먹으면 횡령죄가 된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써 있어요. 읽어보시고. 자, 110번. 자, 보관자 지위는 공동의 예금 채권자가 조합에 있게 된 손해에 대해서 조합의 손해를 갚으려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합을 위해서 돈을 썼네. 그러면 불법 영득이사, 자기가 가지겠다는 이사가 없네. 횡령죄가 안 되겠네. 그죠? 조합을 위해서 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 111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이제 허락을 다 받았고, 허락을 받아서 위탁 취지에 맞게끔, 자, 위탁 취지에 맞게 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출할 수 있는 용도에 썼다는 거죠. 지출할 수 있는 용도와 다른 용도에 쓴 게 아니고, 위탁 취지에 반하여 쓴 게 아니고, 부탁받은 취지에 잘 맞게 잘 썼대. 지출할 수 있는데 썼대. 그러니까 제가 안 되겠지. 맞죠? 자, 동업 계약을 했습니다. A랑 B가 동업하면은 이거는 이제 둘의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A, B 둘이 동업하면 공동 소유니까 이 돈 남의 돈 되는 겁니다. 근데 탈퇴했잖아. 탈퇴. 자, 한 명이 탈퇴하고 나갔으니까 남은 사람은 자기 단독 소유, 자기 돈 되는 거죠. 자기 소유물이니까 처분에도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113번. 자, 채무 담보를 위해서 매매 형식을 쳐요.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다가 승낙을 받고 매각하였다. 자, 이건 이제 오히려 배임죄에서 배우던 사건인데, 담보래 담보. 담보. 매매 말고 담보. 형식은 매매지만 실은 담보래 담보. 담보에서 지금 그 처분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형식은 매매지만 담보로 제공하고, 자,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 피고인이니까 채무자가 이 사건의 피고인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담보에서 채무자는 자기 사무죠. 자기 사무기 때문에 갖다 매각해도 횡령죄도 안 돼, 배임죄도 안 돼,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죄. 거기다 허락까지 또 받았대잖아 또. 그 무죄가 된다 해야 돼. 횡령죄도 아니야, 배임죄도 아니야, 무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기억나죠, 이거? 그 담보에서 그 채무자 처분은 다 무죄. 채권자가 처분한 경우는 부동산은 배임죄, 동산은 횡령죄, 돼지 훔쳐면 치고하면 절도죄 그러잖아요. 그리고 변제기구 처분은 무죄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요거 정리하고 요겁니다. 요거 채무자 처분은 무죄라고 무죄. 이겁니다. 됐죠? 자, 114번. 자, 이것도 최신 기출인데 잘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소개인 갑이 매매 잔금죄로 교부받아 봉헌한 약소금을 현금으로 할인한 자체가 불법 영득 실현이래. 이래. 자, 할인 자체가 제가 된대요. 자, 할인 자체가 제가 되는 경우라면은 그 할인하면서 제가 되는 경우라면 거기 써 있는 금액이 써 있는 금액이 아니라 할인 자체가 제가 되면 써 있는 금액 자체가 횡령 액수가 되는 겁니다. 아니라 틀렸죠.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면 A가 갑한테 1억짜리 어음을 맡겼어요. 1억짜리를 맡겼습니다. 잘 보관하라고. 자, 근데 얘가 이제 10% 할인 판매로 갖다 팔아 먹었어요. 지가 가지려고. 그래서 이제 이걸 팔고 10%를 했으니까 9천만 원 받았겠지. 9천만 원 받았겠지. 그럼 이제 갑이 A가 잘 보관하라고 준 이거를 갖다 할인해서 횡령죄가 되었는데, 이 할인하는 자체가 요게 횡령죄래. 이게 횡령이래. 그 횡령의 객체는 뭐예요? 요거를 횡령했다는 거, 요거를 할인해서 횡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액면금 1억이 횡령 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할인한 자체가 횡령죄가 되는 게 아니고 할인해서 돈을 받아야 횡령죄가 된다고 한다면 할인한 액수 9천만 원의 횡령 액수가 되겠지. 이해되죠?
할인은 자체가 횡령이니까 그 목적물 1억이 횡령액수가 된단 말이에요. 할인 자체가 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할인에서 받은 돈이 횡령죄가 된다 그러면 할인의 액수 9천만 원 횡령죄가 되겠지. 그죠? 네. 그래서 할인 자체가 제가 되니까 그 대상물이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횡령액수가 된단 말이에요. 요게. 아시겠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5번. 자,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 대금을 이제 주지 않았어요. 이건 이제 제가 hon입하지 않습니다. 무죄죠? 무죄고. 부동산은 이제 언제 무슨 죄가 될 수 있어요?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도인이 등기 이전 의무를 안 하면 배임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배임죄가 되는 거, 자기 거에 대한 배임죄가 되는 거 뭐 있습니까? 등기계, 공주, 토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부동산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서 등기 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럼 이제 배임죄가 돼요. 배임죄가 됩니다. 근데 매수인의 매매대금에 관한 의무 위반은 다 무죄입니다. 계약상 자유원칙에 따른 무죄란 말이에요. 무죄가 됩니다. 이렇게. 자, 배임죄 들어가기 전에 좀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